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장을 정리하는 한마디,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힘겨루기 돌파구입니다. 센티멘털과 펀더멘털 사이에서 또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현재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 이 끝에는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수는 다시 한번 되밀릴까요?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고민스러운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8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것이 과연 현재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ISM 미국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2016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50 아래를 가리키면서 49.1로 떨어졌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지표가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에도 작용하는 징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으로 인한 이 미국과 비미국, 논 US 간의 경기 차별화 현상이 완화 내지는 해소되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지표 하나만으로 이렇게 경기 차별화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현재 둔화 분위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중 경기 차별화가 완화된다면 미중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더 이상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동시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 과정에서의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도 살펴보자라면서 스몰딜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50을 밑돌았지만 전화위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ISM 제조업 지표 쇼크로 인해서 애틀란타 연은의 3분기 GDP 예상치가 1.7%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국 연준의 당국자들에게 어떠한 여파를 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내다보면서 연방기금 금리, 이 선물시장에서 9월에 50bp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그러한 확률 가능성이 이 8월 말에 10% 내외에서 현재 30%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 8월에 조정을 겪었던 그 낙폭의 절반 가까이를 현재 회복을 했고 또 반등의 기간 역시도 하락했던 기간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같은 반등폭과 또 반등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를 대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펀더멘털의 방향성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더 강해져야지만 이러한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펀더멘털과 센티멘털 사이에서의 힘겨루기 그리고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심리의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9월 관세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악재가 노출되자 일단은 경감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대거 집중돼 있는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 여기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현재 금융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심리의 호조세를 반영했습니다. 이제는 펀더멘털인 실적과 또 경기, 이것이 증시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장 종목의 해시태그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실적주와 초저 금리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처음 보는 가장 강한 불확실성이다라고 분석하는 분석이 오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실적주 보겠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9월 초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23개 가운데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 13개였다라면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이어졌다. 그리고 예상 실적이 아니라 과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분석해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 KMW, 디오, 이노와이어리스, RFHIC, HFR, 네이버, 카카오, SNK폴리텍, 그리고 JC케미칼, THN,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지웰페어까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의 예측치에 오류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감안하면서 오히려 과거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한 시장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가리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압축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으로 이 같은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LMS, 유비벨록스, 이렌텍, ENF 테크놀로지, 기아차, 에이스 침대, 오로라, 현대글로비스, 종근당 바이오, 서훈까지 이렇게 IT와 자동차, 바이오주 골고루 들어가 있는 포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해시태그는 바로 초저금리입니다. 대내외 환경, 현재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만 뚜렷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시대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성적에서도 위너를 나타내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초저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올해 가장 잘 나갔던 시장, 미국 시장 내에서 위너이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준 그 자산으로 리츠를 꼽았는데요. 연초 이후에 미국의 리츠가 25%의 수익률을 보였고 또 2008년 이후로 해서는 134%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보면 미국 내에서 배당주보다 리츠주들이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에 여는 관계자들, 정책 당국자들이 비둘기파적인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맵스리얼티1 그리고 A리츠 같은 리츠주들이 서서히 신고가 종목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매기 확산 이어질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 시장의 움직임 김도원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